나는 내신이 6등급이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났어. 7월 둘째 주야 벌써. 나의 고등학교 5학기의 내신 성적은 이미 다 결산이 됐어. 암산으로도 돼 6등급.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관심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성적표 보고 삐졌고 나는 그냥 인터넷 쇼츠 보는 거 그런 게 좋아.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자기 주변 친구들은 이제 나 내신 결정됐으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써야 될까? 아니면 나는 프로 정시러가 돼야겠다. 수능 준비해야지 라는 친구도 이렇게 있는데 걔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뭔가 허탈함, 뭔가 상실감을 느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야 되지? 학원 가면 이제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야. 지방사립 때 네가 원서 쓰면 그냥 합격되는 애들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지방도 싫고 사립 때도 싫어. 다 싫어. 그리고 우리 학생들 스타일이 여러분 그게 있잖아. 40, 50대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 애들 상식은 다르고 우리는 지도 딱 그려주면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어떻게 뚫려있고 KTX가 어떻게 뚫려있고 다 알지만 우리 학생들은 세종시랑 대전시랑 천안시가 서울에서 어떤 순서로 지금 배치되어 있고 누가 제일 가깝고 누가 제일 먼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몰라. 알지 못해. 거의 대부분 몰라. 집에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모른다고. 그리고 이거 어른들도 모르는 경우 있는데 고성군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은 진짜 몰라요. 싫어해서 안 간다고. 그리고 수도권 인문 논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영역 딱 봤는데 열심히 봤는데 비문학 독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나는 알아는 듣겠는데 나는 분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친구가 인문 논술을 어떻게 하겠냐고. 안 돼. 전문대는 일단은 직업이 좀 정해지는 데 같은 경우는 수시가 좀 빡세죠. 내신이 3등급 이내여야 되니까. 그리고 정시로 가려고 그랬더니 서울은 수능을 3과목이라 봐야 되는데 나는 넘사벽이야. 안 될 것 같아. 기술학교는 내가 어느 학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무슨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난 관심도 없어. 그리고 군대 여자라서 못 가. 이런 경우야. 남학생도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잠깐만. 나 지금 선택지가 없는데 그럼 나 뭐야? 나 그러면 친구 따라 재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끔찍한 소리죠. 여러분 재수는 누가 하는 거죠? 정말 재수하고 싶은 친구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재수하고 싶은 친구. 아니면 정말 재수하고 싶었다가 말았다가 하고 싶었다가 말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맘 잡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는 공부에 계속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고등학교에 위에 60%가 1, 2, 3, 4, 5등급, 아래 40%가 6, 7, 8, 9등급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나 40%는 6, 7, 8, 9등급이란 말이야. 얘들이 그냥 원서만 내도 들어가는 지방의 사립대가 있긴 한데 얘들도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 지역 애들도 거기 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서울 수도권 사는 친구가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학원에 상담을 오냐?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하진 않고 친구 따라서 깍두기로 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상담이 끝나면 와갖고 묻는다는 말이야. 저는 대학 관심은 없는데 수도권에 제가 갈 만한 학교는 없겠죠? 이렇게 좀 당연히 없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봤지? 근데 너 생각 없지? 예, 없습니다. 어떻게? 고민한다고. 자기 친구의 친구가 재수학원 어디 노량진이나 강남이나 어디 간다는데 자기도 따라가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생각이 드냐면 요즘 애들은 생각인데 저는 고졸, 무, 기술, 취업을 추천을 해줘요. 고졸, 무, 기술, 취업. 그러니까 뭐야? 맨몸 뚱아리로 가서 할 수 있는 취업. 찾아보면 많은데 꺼리는 직종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위험하진 않은 거, 몸이 우리 재산인데, 그죠? 그런 거를 좀 추천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부모님들 싫어하시겠죠. 많이 싫어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래. 너는 편하게 분필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돈 벌어먹으면서 나는 가서 편의점 가서 일하라 그러냐? 나 택배하라 그러냐? 아니면 나는 기타 등등 건설 현장에서 시다바리 같은 거 하라 그러냐? 뭐냐 도대체 너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저도 학원 선생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었죠. 근데 여러분도 평생 업이 아니라 아마 20살이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실 거 아니야. 이때 느끼고 배우는 게 되게 많아. 지금은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유튜브를 본다고 배우고 느끼는 건 없습니다. 왜? 상당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직업이라는 거,
물론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잠깐 거쳐가는 일자리라도 내가 하잖아요. 노동을 하고 돈을 받고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면 세상 모든 게 달라 보여. 이제까지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뉴스들도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야. 20살에 불과하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 학교에서 해주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을지 몰라. 뭐 나의 진로. 내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배우면 그래도 한 10년은 편하게 먹고 살지 않을까? 내가 대학을 정말 가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대학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후진국 문화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머리를 써서 혹은 손가락을 이렇게 써서 하는 일은 값지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하는 일은 되게 값지고 그냥 몸으로 하는 진입 장벽이 낮은 일은 되게 후지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되고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굴종해도 되고 하는 그런 노예적 사고가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세적 사고, 조선식 사고죠. 다시 말해 직업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야 될 위계를 피라미드를 하이어라키를 그려놓고 내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나보다 높으면 굴종해. 비겁하게. 나보다 낮으면 막 무시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보다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빵빵하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앞에 마히바흐 지나가면 어이구 이러는 사람들. 뭐야? 야 노예야. 나이 많은 어른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애고 노예인 거야. 주체적 자아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 중세적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좀 안 됐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필요 없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물론 학원 일은 보통 여기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학원 한다고 했을 때 대학 동기들이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고졸 무기술로 취업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만 여러분들 레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는 지들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난 노예로 사는 게 편해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몸을 쓰고 혹은 내가 어떤 손기술을 써서 일을 해서 경제활동으로 내 인생을 영위하고 살아가면 그것 자체도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만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일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야. 저도 대학교 다니다가 제대하고 나서 2달 동안 목수 아저씨를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근데 저는 힘 좋다고 10,000원씩 일당을 더 받긴 했는데 목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동경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외부 엑스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보면서 이 기술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제가 손이 똥이야. 아저씨가 너 망치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래서 못이 이제 작살이 났습니다. 망칠은 오간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난 진짜 똥손이구나. 그리고 이제 건물 해체 작업하러 갔는데 해체 작업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분 만에 녹초가 됐어. 왜? 기술이 없이 힘만 쓰는 거야. 근데 고수들은 천천히 하루 종일 몸에 땀도 안 나. 천천히 일하는데 성과는 더 많죠. 월화수목금 일을 해야 되니까 풀 스트렝스를 쓰지 않는 거였어.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이 남들 입장에서 성공한 인생이냐? 그건 모르지. 자기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기술 취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점이 왜 대학이어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왜 대학으로 시작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물론 학원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가짜일 수는 있어. 야, 네가 대학에 서열로 먹고 사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은퇴하면 이걸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뭘 해야 되지? 근데 왜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격증을 따서 뭘 해봐야 되지? 저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 똑같은 겁니다. 20살이나 45 먹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 쌓아놓은 게 얼마 없고 나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방구석에 누워서 쇼츠 보고 인스타그램 릴즈 돌리고 이건 안 돼. 그건 뭐야? 인생의 낭비라고. 여러분의 멋있는 청춘을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여러분이 성적이 안 좋거나 여러분이 외모가 조금 이상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내년에 하게 될 일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지 못하는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안 놀면 되는 겁니다. 단절하시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이 구성하는 세계의 뭐야? 쓰레기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정신승리자라고 하는데 정신승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만이야. 불행한 인간들. 그렇게 살지 말자고. 대학은 내가 필요하면 가주는 거야. 대학이라는 거는. 근데 마치 대학도 위계가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저 대학을 못 가면 약간 B급, 2급 시민인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패러다임을. 왜? 그래야 대학이 장사를 하니까. 여러분 굳이 거기에 휘말리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냥 법 지키고 바르게 살자고. 여기까지.